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이분의 고정 팬들이 많아서 이 시간은 꼭 챙겨야 되죠. 자, 오늘 국장 인사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단 뉴욕에서는 계속 미중 이슈, 셧다운 이슈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. 네. 일각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요. 어찌 바라보십니까?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좋겠죠. 잘 되면 좋아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을 흔들었던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인데요. 어저께 미국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. 소폭 하락을 했는데 더 하락을 안 했어요. 일단 음봉은 나왔죠. 음봉은 나왔는데 어저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곧 만날 거다. 곧 만날 건데 지금 무역 협상이 타협에 근접했다.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근데요. 주가가 안 갑니다. 이게 뭘까요?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무역 협상이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는 건 맞고요. 그리고 이게 협상 근접에 와 있다는 언급이 나온데도 불구하고도 더 못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협상의 기대감으로 올렸던 그 부분이 일단 결과가 시장에 만족되는 수준일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거냐에 따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은 될 건데 그게 만족되지 못하다면 일단 시장은 빠질 거고요. 또 안 됐다 그러면 또 한번 패닉이 올 거고요. 어쨌든 이런 상황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냐.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도 트럼프하고 시진핑 미팅을 처음에는 트럼프는 안 한다 그랬다가 조만간 만날 거라고 언급하고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측치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차트상으로 음봉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. 이 음봉이 크냐 아니면 윗꼬리 부분을 메우느냐. 그래서 어저께 음봉은 일단 주봉상으로 나왔어요. 나왔는데 아직 20주선 위에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. 20주선과 60주선은 데드크로스가 났어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날 거 뭐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못 줬다는 게 좀 아쉽다.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나올 건지 아랫꼬리 쪽으로 가서 음봉이 나올 건지 여기에 키포인트가 달려 있을 것 같다. 특히 초안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의 시장의 모습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. 시장에 번개 한 번만 치면 경제 폭풍이 올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그거에 대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. 앞에 뭐 애널 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금융 긴축에 대한 부분 이게 문제가 된다. 결국 금융 긴축이 멈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다 멈춘 상황이다. 새로운 양적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해소가 됐죠. 무역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역 전쟁이 좀 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해결됐다.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 하고 환호할 것 같나요? 아닙니다. 그거는 법으로만 보면은 판례가 돼버립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로 전이할 거라는 거죠. 일본과 유로존과 우리나라 다 전이가 될 겁니다. 그러면 또 다른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.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. 또 하나는 브렉시트,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이게 문제가 또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유로존이 사실은 독일이 짱짱한 상태면 버틸 수 있지만 독일이 요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. 자, 그런 부분을 본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. 또 하나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요.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데요. 둔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의 채권 시장이 달러로 따면 약 11조 달러가 됩니다. 근데 이게 디폴트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시장은 결국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결국 중국의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.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합상이 잘 되더라도 결국 시장을 완전히 빠르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도 이 무역 전쟁을 전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2200을 왔지요. 2200인데
2200 다시 갈까?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은 저는. 2200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2200이 뭐가 중요해?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, 이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2200까지 끌어줘 주 수급이었어요. 근데 조금 흔들리죠. 어저께도 막판 한 1000억 정도 되돌려놔서 매도를 매수해서 약간 반등으로 끝냈죠. 오늘도 비차익에서는 매도가 한 48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아난 전제 조건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릅니다. 2200 갈지 안 갈지 저 모르겠어요. 제가 죄송하지만 거의 한 달 반을 이 시장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, 왜냐하면 이제 곧 그 시장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나옵니다. 그때가 돼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220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느냐. 두 번째, 시장을 이끌어서 삼성전자가 추세선, 하락 추세에 걸렸어요. 이걸 돌파를 시키는 싸움이 됩니다. 그 가격을 정해드릴게요. 47,000원. 이게 돌파가 되면 2200 갑니다.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현재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시간이 갈수록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네요.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. 일단 기관 측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, 오늘장 이 종가까지 수급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이 시각 다시 새로운 이슈 들고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